저 기술 영업직 정말 안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름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바쁘고 나름 보람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쯤에 일어나서 그 전날 가게에서 정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일정량을 어디에 쓸지 계산을 하고 저축도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8시 전까지 고객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저만의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태블릿을 열고 어젯밤 제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신 답글과 메일을 확인을 하고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는 이 시간이 참 보람이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9시가 되면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고객사 미팅 준비를 하고 이제 회사에서 온 메일을 확인을 합니다. 11시쯤에는 고객사 미팅을 가는 게 대부분 제 일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술 영업직을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처럼 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차 때는 기술 영업이라는 직무가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선택한 직무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그만둘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길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자료 작성이나 기획 이런 것들과는 되게 거리가 먼 그런 직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 밖으로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야 하고 루틴이 없다는 게 정말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니까 혼자 외근 약속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럴 때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해야 하고 기술 능력도 부족하고 협력사 직원분들이랑 같이 나가야 될 때면 괜히 미안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되니까요. 반대로 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장 실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그냥 신입 사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기술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6개월 정도는 다녀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6개월을 잘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차별점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고 특출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나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보통 퍼스널 브랜딩 하면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찾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편이었고 자료 작성 및 정리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딱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누가 나한테 일을 주면 그게 뭐든 내 작은 1인 회사에 들어온 의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 일을 주는 분들조차 없었어요. 대리점에서도 굳이 신입인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점 사람들은 당장의 실적이 필요하고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편한 창구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신입인 저에게 먼저 일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저한테 가끔씩 들어오는 건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고객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담당이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주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선임들한테 물어보기에는 조금 귀찮은 질문들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런 문의는 절대 미루지 말자. 무조건 10분 안에 답을 해드리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2번 점점 연락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니까 저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답변을 빠르게 해주니까 이런 사소한 질문들은 나를 찾기 시작하는구나. 처음에는 단순 문의였는데 이제 1년차, 2년차가 되자 저한테 이제 점점 실무적인 질문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저의 기준 하나였어요. 무조건 하루를 넘기지 말자. 질문의 수준들이 높아지고 찾고 공부를 해야 되는 질문들도 많아져서 10분으로는 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자 이 기준을 세웠고, 빠르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틀리지 않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일이 아니어도 저한테 문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걸 정리하고 팀 내 공유하는 것이 회사에서 저의 또 하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규 업체가 생기면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시고 방문이 필요하면 같이 가보시죠 라는 제안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2년 전에는 제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고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담당자분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고객사에서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협업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친해진 담당자분들도 많아져서 굉장히 재미있게, 스트레스도 가끔은 있지만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생성형 AI를 잘 다루는 사람, 대리점과 가장 잘 지내는 사람, 자료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 팀장님께 보고를 가장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자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구사항을 잘 들어준 사람이고 협업하기 편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1년차 때 이것을 제 퍼스널 브랜딩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실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 회사 안에서도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특징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 영업직이 정말 맞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회사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꼭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맞춰지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6개월만 버텨보자, 1년만 버텨보자 하면서 개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게 쌓여오면서 적응도 되면서 회사가 맞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완성된 건 아니지만 회사 안에서 한 단어로, 한 특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며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 영업직이 정말 맞지 않았지만 지금 4년 차가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을 해봤습니다.